요즘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의뢰를 많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고, 에어비앤비만 하면 월 300만 원 번다, 뭐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얘기는 잘 못 해줘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라는 걸 선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막막함, 네, 그리고 새로운 창업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생각보다, 네, 이런 문제나 컴플레인 또 에피소드들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에어비앤비로 진짜 월 200 또는 300 정도 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100군데 이상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제 숙소에서 제 고객들과 함께 직접 생활해 본 경험과 현재 서울에서 제 숙소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호스텔 제 수강생과 고객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들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디벨롭 되어 있는지, 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에어비앤비 숙박을 운영을 하고 직업 전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 서울, 부산을 기준으로 숙박시설 허가와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대한 허가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중구구청 같은 경우만 해도요, 현재 70건 이상 허가 사항이 밀려 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 쉽게 부업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뭐야? 생각보다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난관부터 부딪히죠. 매물 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고, 또 매물 꿀팁 알려준다,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봐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모든 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월이잖아요. 네, 한 90% 이상 정도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현재는 정책 자금도 지원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빠르게, 권리금을 받고 엑시트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호스텔을 진행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도, 공사 중이시고요. 한 달 정도 뒤에 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 놓으시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런 에어비앤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타트할 때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매물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들 동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수리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숙소 오픈까지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에어비앤비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애매한 숙소들도 버티면서 운영을 했지만 2025년부터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영업신고 의무가 강화됐고요. 숙소 대거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아무나 해보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많은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이 감성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쁜 인테리어나 조명 이런 쪽으로 힘을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실제 운영하시는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이 숙소의 가격을 얼마에 운영할 것인가. 저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숙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웃 동의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숙소를 운영했을 때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당황하는 부분이 좋은 입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물론 좋은 입지면 당연히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네, 여러분 매물이 있던가요? 네, 없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와 주변 이웃 동의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도 적을 뿐더러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곳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웃 동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웃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하게 된다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숙소를 운영해봐도 보통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저희 숙소에 도착했을 때 11시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 소음이라든지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캐리어를 끌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낯선 사람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호스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내 숙소가 예쁜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숙소를 정말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민원이나 신고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상을 갖고 계신데요. 월 매출 얼마다, 뭐 얼마 정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모든 호스트들이 그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도 1,000만 원이 나오는 숙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숙소의 방의 개수라든지 네, 월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전기세, 공과금, 청소비, 인건비 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생각보다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은 순수익이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면 내 노력과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업 선에서 그치는 것보다 나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물론 뭐 아웃소싱이다 비대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소를 세팅해주면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플이나 아이디를 누군가에게 100%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그리고 직원이 나만큼 적극적으로 이 숙소를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약 문의에 대한 응답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체크인 안내, 청소 조율, 그리고 청소 시간, 그리고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숙소가 잘 되면 될수록 일이 많습니다. 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많아지면 오버부킹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 1년 이상의 일정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번아웃 상태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이제 신나하던 마음과는 달리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대답하는 건 뭐냐? 좀 더 크게 해서 조금 정말 사업처럼 해보고 싶다. 확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시장이 지금 끝난 걸까요?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실력이 있고, 네, 끈질기고 주력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 숙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지금은 현재 법이 정해져 있죠.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경험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네, 여러분 그냥 예쁜 숙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숙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숙소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을 쉽게 버는 부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업에 대한 경험을 한번 쌓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한 도약의 걸음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의 숙소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에어비앤비 창업은 더 이상 쉽게 돈 버는 부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과 수익 구조 그리고 리스크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더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하고 끈질기게 접근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오늘 영상이 조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여러분의 출발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실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키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